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8일 오후 5시입니다. 오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는 아마 1대1 구도로 될 것 같습니다.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결국 민주당 후보와 1대1 대결 구도가 되면은 그 차이는 근소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대1 구도는 원래 그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 표차가 많지 않습니다. 미국 선거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선거도 이 표차가 선거구에 따라서는 뭐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역사상 보면 2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16표 차이 뭐 이렇습니다. 이번 특히 서울시장 선거도 지금 가상대결을 보면은 최근 가상대결에서 안철수 그리고 박영선 대결에서 안철수 씨가 2.9%포인트 앞서는 걸로 SBS 조사에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오차 범위 이내일 뿐만 아니라 투표율을 감안한다고 보면은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아주 긴박한 선거에서는 작은 실수도 이 승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카드가 하나 있어요. 이 카드를 내어놓았을 때 야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전투표라는 카드입니다. 한국에서 사전투표하면은 이 음모론자들 때문에 불신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전투표를 도입한 사람은 누구냐? 이명박 정부 때 도입을 했고요. 이걸 처음 실시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던 지방선거였습니다. 그때부터 사전투표가 법적으로 다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전투표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이긴다고 엉터리 예측을 했던 일부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선거 결과가 완전히 엉뚱하게 나오니까 그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전투표에서 부정개표가 있었다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또 통계학자들이 여기 가담하고 해가지고 여기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사전투표가 안전했다는 것을 잘 아는 사람들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에요.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워낙 드세니까 나중에는 침묵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사전투표 부정론이 확산이 되고 이게 또 우파를 분열시키고 또 중도나 좌파 쪽에서 보면은 우파를 이상한 집단으로 모는 이런 꼬투리가 되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 좌파 진영에서도 그때 개표 부정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당시에 야당이 이거 개표 부정론을 방치하다가는 우리 편이 나중에 투표하러 나가지 않는다. 이 투표 불신론으로 확산되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조기에 내부 토론을 통해서 수습해가지고 그것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런 주도적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이번 선거에서 치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4월 7일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금 사전투표는 4월 2일 금요일, 4월 3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법정 사전투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사전투표 하자 하는 권장운동을 벌일 겁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방역이죠. 여기에 야권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야권으로서는 여당 못지않게 사전투표를 장려해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반정권 성향이 강한 20대와 이 코로나에 취약한 60대 이상은
사전투표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60대, 20대가 이게 60대 이상과 20대는 다 야권 표밭입니다. 야권 표밭. 근데 이 야권 표밭에 있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60대 이상은 코로나 취약 계층이니까 또 요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60대 이상은 놔주지 않는다니까 더 불안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덜 붐비는 사전투표장에 가고 싶어집니다. 20대는 사전투표를 한 다음에 당일에는 놀러갈 생각을 할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야권이 여당의 사전투표 장려 운동에 선뜻 가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지난 총선 부정 음모론자들, 특히 사전투표에서 투개표 부정이 있었다고 거짓말하는 이 사람들이 워낙 극성이니까 사전투표 하자라고 나가면은 욕을 많이 먹을 것이다. 등살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 하자, 더 많이 하자고 주장하는 순간부터 이건 완전히 여당의 덫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보다 당일투표가 더 좋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여당이 깐 덫에 깔려버린다 이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사전투표 반대로는 필연적으로 투표 전반에 대한 불신론이나 무용론을 확산시킬 것이고 당일투표도 불안하다 하는 말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버립니다. 사전투표 반대로는 사전투표는 날아가 버리고 투표 반대론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래서 야권 지지층의 투표율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젊은 층과 노년층의 안전과 생활 습관에 배치되는 행동이죠. 사전투표 반대로는. 그럼 해결책이 뭐냐? 이 야권이 선제적으로 사전투표를 권장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먼저 치고 나오기 전에 야당이 먼저 투표율을 높이자는 대전제 아래서 사전투표를 권장해야 하는데 설득력 있게 왜 사전투표가 안전하냐? 왜 사전투표를 이번에는 특히 많이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설득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나오면서 이 사전투표에 문제가 없다는 설득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이상한 방향으로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걸 제가 미리 좀 경고를 해드립니다. 이 투표율이 가장 중요한데요. 역대 투표율을 보면은 이 판이 바뀔 때 투표율이 급상승합니다. 이번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최소한 60% 근접하면은 야권 후보가 이긴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 2011년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씨를 당선시켰을 때 그때 투표율이 40%대였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야 합니다. 한 60%에 근접한 높은 투표율을 올리려면은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운동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 역대 선거를 보면은 투표율이 높을 때 세상이 바뀌고 판이 바뀝니다. 정권이 바뀝니다. 1985년 2월 12일 총선에서 투표율이 84.6%였습니다. 선명 야당 신민당을 제1당으로 만든 민주화를 대세로 만든 선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1988년 총선, 이 총선에서는 여소야대가 되었습니다. 야당이 합쳐서 과반수를 차지한 이 여소야대를 만든 이 총선에서도 투표율이 75.8%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김대중 씨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는 투표율이 80.7%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문재인 씨를 뽑은 대통령 선거도 투표율이 77.2%로 최근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즉 이번 투표도 특히 서울시장 투표도 투표율이 높아야 된다. 투표율이 높은 쪽, 투표율을 높게 만드는 쪽에서 이긴다. 투표율을 높이는 방법은 사전투표를 권장하고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죠. 여기에
사전투표하면은 내 표를 도둑맞습니다라고 선전하고 돌아다니면은 누가 투표에 가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런 짓 하다가 결국 망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